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당국이 젊은 세대의 질서 위반과 범죄의 사상투쟁과 공개재판 등을 통한 엄격한 통제로 임하고 있다. 공포로서 청년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북부 지역에 사는 여러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2024년을 청년혁신을 위한 투쟁의 해로 삼겠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동당 조직과 보안 조직의 청년에 의한 질서 위반과 비사회주의적 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고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구체적 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 폭로 모임가 2월 22일 양강도 해산시에서 열린 것이다. 그 자리에 참가한 취재협력자는 재판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판을 받은 건 제대군인 1명을 포함한 남자 3명과 여자 1명. 절도, 강도, 미신 행위의 죄를 물어 교화 2년이 선고된 사람이 있었다. 게다가 다른 7명의 이름을 낭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종교 행위가 일절 금지돼 있으며 점이나 기도도 미신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다. 이날의 공개 재판은 해산시 중심부에서 열려 젊은 세대가 다수 동원됐다. 대학생과 고급 중학생, 고교생에 해당 청년을 중심으로 참가시켰다. 여성동맹과 인민반에는 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동원된 청년들에게 비법 행위를 은폐하는 것 역시 같은 죄라고 통고했다. 당국은 기업에게도 청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층에 의한 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와 사상교양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연초에 있었다고 한다. 청년 대책의 구체적 예가 기업 내부에서 자주 열리게 된 사상투쟁 회의다. 2월 해산 시내의 한 공장에서 전 종업원을 모은 사상투쟁 회의가 있었다. 제품 절도와 미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성 4명이 비판 무대에 세워졌다. 그리고 14명이 차례로 등단해 4명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 후 토론도 벌어졌다. 해산시의 다른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상투쟁 회의는 규탄하기 위한 장소다. 앞서 말한 공개재판 역시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벌을 내림으로써 공포와 수치심을 주고 또한 본보기로 삼아 젊은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이 정권의 목적일 것이다. 해산시에서는 지난해 12월 공무를 강탈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공개 처형이 집행됐다. 이 자리에는 해산시 내 공장과 기업에서 청년동맹원 종업원이 대거 동원됐다. 청년들을 형장이었던 해산비행장까지 직장에서부터 대여를 짜서 걸어가게 했고 재판 개시부터 총살 집행까지 맨 앞줄에서 참관시켰다고 현장에 동원됐던 협력자가 전해왔다. 김정은 정권이 특별히 청년층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 질서 위반과 체제 불복종 사안, 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노동당 산하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 대체로 30세 미만 노동자와 학생이 전원 가입한다. 북한 당국이 생활이 어려워 깊은 산속의 은둔의 밭을 일구어 농사짓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개시했다고 4월 초 북부 지역의 취재협력자가 전해왔다. 단속 인원을 동원해 산속에 지어놓은 움막을 파괴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이 왜 최하층인 화전민 단속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다. 화전민이란 산에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구고 경작하는 농사꾼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의 화전민에는 도망자라는 의미도 있다. 불법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해 산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화전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당시 온 나라를 강타한 사회 혼란과 기아 사태가 원인이었다. 이들은 문명을 등지고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움막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다. 다소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움막은 최소한의 바람과 비 정도만 막을 수 있는 매우 원시적인 거주 형식이다. 제대로 된 집도, 전기도, 수도도, 이웃도 없는 산속에서 겨우 연명하는 삶은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혹한 것이다. 사실상 화전민은 일종의 국내 피난민인 셈이다. 처음에는 주로 산세를 잘 알고 농사일에 익숙한 시골 지역에 많았지만 최근에는 도시 출신 화전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 4월 초 북부 도시에 거주하는 협력자가 보내온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 주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동네에서도 작년에 많이 산에 들어갔는데 보통 한 인민반에서 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산에 있다고 들었어요. 인민반은 말단 행정조직으로 보통 20에서 30세대, 약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당국은 화전민이 생긴 초기부터 단속을 해왔지만 올해 들어 이들에 대한 단속 강도가 전에 없이 강화됐다고 한다.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단속기관뿐만 아니라 인민반을 통한 동향 감시까지 하고 있다.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인민반을 통해서 산불이나 산림 훼손을 막는다는 핑계로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어요. 협력자는 계속해서 산림경영소나 산림감독대에서 산불을 피우지 말라며 화전을 찾아다니면서 막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쫓아낸다며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움막이 파괴돼서 다시 내려왔다고 전했다. 겨울에는 추워서 산에서 살기 힘드니까 내려왔다가 봄에 다시 올라가는데 노인들은 눈 감아주면서 젊은 사람들만 통제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안 하는 것, 행방불명, 탈북 등 사건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에요. 이처럼 화전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주민을 통제하는 당국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산에 들어가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 정권의 화전민 탄압 정책은 큰 맥락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와 궤를 같이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국가의 관리 밖에 있던 토지와 인력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과 통제가 심해지면서 봄철 파종을 눈앞에 둔 화전민들의 안타까움만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직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가 22일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면서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증언을 인용했다. 이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인부, 감옥 등에서 간부들이나 교도관들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영아 살해나 강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한 해 동안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비사법적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코로나19 때 감소했던 공개 처형이 국경 재개 이후 심각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학교 현장 학습으로 공개 처형을 참관하게 하는 등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지난해 9월 국가 재산인 소를 도축, 판매한 혐의로 2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9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손목으로 매달아 놓기 등 각종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대체로 8만에서 12만 명가량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일부 비정부기구는 이들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4번째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